안녕하세요. 박형강사입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온 힐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책 읽은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아는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카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이 13단계의 행동 법칙을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희망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바란다. 이 책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기계발 서적의 고전이라고도 하는 이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책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책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이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김승호 저자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고는 강력하다. 더군다나 이것이 명확한 목적, 끈기, 불타는 소망과 합쳐진다면 더욱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번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번즈.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간 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가서 당신과 공동 사업을 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번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에서 한 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고였다. 번즈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의 소망을 되뇌었다. 목표의식의 강렬한 힘은 모든 부정적인 의견을 뒤덮고 끝내는 자신의 운명을 활짝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 뒷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뒷문으로 온다. 기회라는 것은 뒷문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기회라는 것은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서 은밀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었다.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마음속에 싹튼 소망이 말을 통해 명확한 형태를 갖추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의 것이 되어서 손에 들어온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체험한 것이었다. 절망 저편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절망 저편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좋네요.
이것은 소망을 단념하기 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세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대가였다. 네, 그 분야 최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겠죠.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세와 마음의 여유. 그는 단념하는 사나이에서 한번 달려들면 포기하자는 끈질긴 사나이로 변신했다. 실패는 마치 사기꾼처럼 교활하고 얕다. 성공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기꾼에게 현혹되지 않는 명민한 지혜다. 강한 신념은 상대를 움직인다. 강한 신념은 상대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다. 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자기계발서적 좋은 책들 읽으면서 사고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성공을 생각하면은 성공을 믿으면은 성공이 찾아오게 되고 실패를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소망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몇 번이라도 다시 도전하시오. 어쨌든 나는 꼭 필요하니까. 포드가 한 말이고요. 다시 말해 포드의 마음속에 있던 소망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소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드와 동등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네요. 무언가를 소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포드와 동등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또 굉장히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내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나.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책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다.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타오르는 소망을 지닌 한 누구나 새롭게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이에게 승리를 넘겨주고 마는 것이다. 소망은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 타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인생의 첫걸음이다. 강렬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강렬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 번지의 소망은 단순히 꿈이나 희망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욕망이었다. 오직 한 길만을 바라면 이루어진다. 번즈는 후퇴란 불가능하며 승리가 없으면 오직 패배뿐이다 라는 엄격한 양자택일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후퇴란 불가능하며 승리가 없으면 오직 패배뿐이다. 어떤 일이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배를 불태워 퇴각을 위한 모든 수단을 끊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 철학의 제1단계인 불타오르는 소망의 위력이다.
여기 41페이지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별을 되게 많이 쳐놨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첫 번째,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그러기 위해 할 일, 기일, 철저한 계획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이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이후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굳은 믿음 아래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열렬한 소망과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공상가는 성공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망은 불가능을 극복한다.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오르는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다.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가져라. 불타오르는 소망이 진가를 발휘할 때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패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망은 일시적인 패배에서 당신을 재정비시키고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힘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신념, 나를 움직이는 것. 신념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와도 이어진다.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도 생각이 나네요. 잠재의식의 힘.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엔가 소망을 현실로 이뤄낸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엔가 소망을 현실로 이뤄낸다.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신념을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매일 종이에다 먼저 쓰고 그걸 매일 소리를 내서 읽어라, 외쳐라 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으며 커다란 용기도 따라온다. 그 후에는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훌륭한 자신을 창조해낼 것이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또 법칙이 나옵니다. 5가지 법칙. 첫 번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예, 이 5가지를 암기하여 매일 소리내어 말하고 실천하자고 하네요. 이걸 써놓고 매일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자. 셋째, 나는 자기 암시에 위대한 힘을 믿는다. 그래서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쓴다. 그런 다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한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짓궂은 마음을 버린다. 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써놓고서 매일 또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사고의 힘이 불을 부른다.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부, 그것은 바로 소망 한가운데서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념은 한계를 초월한다.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꼭 한 번 더 이야기를 떠올리기 바란다. 꼭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떠올리기 바란다. 막대한 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소망 한가운데서 탄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소망 한가운데서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념은 한계를 초월한다. 자기 암시, 자기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기 암시란 우리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 암시는 제 생각이나 소원을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인생마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다.